진학사 표본 분석 관련해서 영상을 찍어 보려고 했는데 사실 그런 거에 앞서서 뭐 그런 걸 많이 묻잖아요. 진학사 몇 칸이고 뭐 텔레그노시스 몇 프로고 이러면은 분야 떨어지냐 막 이런 단순한 질문들이 되게 많은데 실제로 그런 게 저는 별로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진학사도 그냥 예측 컷을 내는 거고 뭐 텔레그노시스나 고속 성장도 그냥 예측을 하는 건데 사실 거기서 그냥 디테일한 분석은 결국 표본을 직접 보는 게 가장 확실한 거고 거기서 오류를 잡아내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런 거죠. 근데 어쨌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뭐 진학사 다섯 칸이면 떨어지냐 붙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제 제 사례를 그냥 좀 말씀드려 보려고 그냥 가져온 거고 그래서 뭐 이건 이제 20학년도인데 그래서 한 벌써 몇 년 전이죠. 한 5년 전인가? 4년 전? 뭐 이때쯤인데 뭐 이 정도 성적인데 그래서 뭐 이걸 성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때는 수학 가형이었기 때문에 지금 통합 수학이랑은 다르죠. 그래서 이때 뭐 1등급의 가치는 사실 지금 1등급 통합 수학 1등급의 가치보다 당연히 훨씬 높은 거고 대충 100분이 99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고 어쨌거나 뭐 이과 중에서만 4%니까 뭐 그런 관점인 거죠. 그래서 원래 딱 이 정도 성적이면 영어 1등급이면 100분이 이때 당시에는 원래 올 1컵 받으면 한의대가 되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영어가 1이면 이제 한의대 최적화 점수인데 사실 뭐 영어가 2등급 받았으니까 그런 게 의미가 없었던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이때는 이제 약대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고대 가기도 되게 힘들던 시절이고 수의대도 뭐 당연히 빡세고 약간 그런 시절이라 가지고 솔직히 지금보다는 대학 가기가 어려웠다고는 생각해요. 이때가 그랬었고 그래서 하여튼 영어가 2등급 받아서 한의대는 안 되고 이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가 없던 시절이라서 이제 의치한 수로 부르던 시절인데 그래서 뭐 강원대 수의대가 원래 영어 감점이 적고 100분위 반영하다 보니까 강원대 식으로만 그래도 괜찮은 점수라서 이때는 뭐 진학사 기준 5칸 그리고 이제 고속 성장에서는 이제 색깔이 나오잖아요. 이제 찐초가 뭐 안정 합격인 거고 연한 초록색은 뭐 적정 합격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연초가 나왔고 이랬는데 그래서 사실 이거를 굳이 저는 이제 표본을 그냥 이때는 사실 표본 분석을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거든요. 그냥 대충 보고 썼는데 사실 대충 봐도 그냥 뭔가 떨어질 거는 그냥 보였던 것 같아요. 떨어질 게 그냥 표본을 위에서부터 세보면은 사실 떨어질 게 거의 뭔가 확실했다는 생각은 드는데 뭐 그때는 사실 잘 몰랐던 것도 있고 그냥 별로 원서에 크게 막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가지고 근데 그냥 5칸이라니까 일단 그냥 쓴 거죠. 왜냐면 5칸이라는데 안 썼는데 막상 붙으면 좀 억울하니까. 그래서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중에서 유일하게 5칸이 나오는 강원대 수의대를 그냥 뭐 불안해도 그냥 써본 거고 뭐 그랬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냥 떨어졌고요. 그리고 나군이 이제 사실 중요했는데 나군에 무엇을 까냐가 중요했는데 실제로 이 정도 점수면 원래 딱 보면 알겠지만 고대식으로 되게 좋은 점수거든요. 지금으로 치면은 지금 약대가 들어와서 연고대가 좀 낮아진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으로 만약에 이거를 통합사 99라고 대충 치환을 하면은 지금으로 치면 고대 상위과가 당연히 가능한 성적인데 뭐 이때는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고대 전자나 컴공도 당연히 떨어지던 시절이었고 그래서 고대 기계도 안 되고 그래서 고대 화공이 결과적으로 됐던 건데 진짜 고대 화공과 관련해서 이때 얘기를 하면은 고대 화공이 계속 그냥 3칸이 뜨다가 마지막 날 5칸으로 갑자기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이걸 써야 되나 고민을 좀 했는데 근데 막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막 원서 접수 직전에 갑자기 칸수가 오르면 거기는 무조건 터진다. 근데 그런 게 사실은 좀 별 의미는 없죠. 그냥 미신 같은 거고 솔직히 저는 아예 그런 건 의미가 없고 그냥 무조건 표본 분석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고대 화생공 같은 경우에 이 점수로 계속 3칸이 뜨다가 마지막 날 한 이틀 전에 갑자기 5칸이 됐어요. 근데 결국 사실 그냥 쫄려서 못 썼죠. 고대 화생공을. 그래서 그냥 한양대 융합전자는 깐 거고 그래서 뭐 이거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하면 강원대 수의대도 5칸이고 뭐 한양대 융합전자도 5칸이고 둘 다 뭐 고속성장 색깔 똑같고 사실 이때는 뭐 텔레그노시스는 없던 시절인데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맞았을 때 사실 뭐 진학사 몇 칸이고 뭐가 어떻고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게 사실 되게 의미가 없는 거죠. 저는 그냥 표본을 보면 이거를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그 아슬아슬한 합격 선상에서 그 합격 컷을 명확하게 잡아주는 건 그냥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세는 거고,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한양대 융합전자는 사실 뭐 똑같이 5칸이긴 해도 그냥 안정적으로 합격할 거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5칸이든 뭐든 간에 그냥 안정 지원을 한 거고 결과적으로 붙은 건데, 그래서 뭐 이 점수에 대해서 결국에 이걸로 베스트 원서를 쓴다고 치면은 여기에 뭐 딴 걸 어떻게 쓰든 간에 그냥 여기에 고대 화생공을 썼으면 그게 진짜 베스트였겠죠. 근데 뭐 그걸 못했던 거고, 사실 뭐 근데 이때는 별로 그렇게 막 열심히 분석하고 이러진 않아가지고 좀 대충 쓴 경향도 있고, 하여튼 결론은 뭐 똑같이 5칸이라 해도 실제로 이건 5칸 거의 끝자락이었고, 뭐 이거는 굳이 따지면 5칸 좀 앞쪽이었는데, 당연히 5칸 끝자락이 5칸 앞쪽보다 합격 확률이 떨어지는 건 지극히 당연한 뭔가 상식적인 생각이잖아요. 뭐 그런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결국에 표본을 분석을 똑바로 하면은 사실 칸수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합격 확률을 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결국 그런 것들의 중요성을 말하고 싶은 거고, 저는 뭐 결과는 이랬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건 또 21학년도 성적표인데 뭐 결국에 또 영어를 또 개같이 봤죠. 그래가지고 이것도 뭐 국어도 망하고 이랬는데, 하여튼 이때도 뭐 이때랑 성적이 되게 비슷한데 결국에 국어는 떨어지고 수학과학만 오른 느낌이라서 실제로 강원대 수의대를 또 썼죠. 그래서 왜냐면 이게 그냥 어쩔 수가 없는 게 이때도 이제 약대가 들어오기 전이고 영어 2등급 감점이 적은 수의대가 그냥 여기 말고 거의 없다고 보면 돼가지고, 그리고 100분위 반영인 것도 좋고, 근데 그래서 여기에선 떨어졌는데 여기에선 이제 광원대가 수학과학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때는 또 붙었어요. 그렇고 이때는 그냥 안정지원이 되는 거죠. 똑같은 100분이라도 결국 수학과학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굳이 따지면 한국사가 1인 것도 중요하긴 해요. 강원대 한정인데 강원대랑 동신대랑 계명대 뭐 이런 데가 한국사 감점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한국사가 2등급만 돼도 0.5점을 까요. 그래가지고 한국사 3등급 받아서 1점이 까였는데 강원대식으로, 그래서 한국사를 만약에 1등급 받았으면 이것도 붙는 성적인데 뭐 한국사 변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때 떨어진 거고, 결국 수학과학 위주로 잘 봤기 때문에 뭐 아까는 떨어졌는데 이때는 그냥 붙은 거죠. 평균 100분위가 같아도. 그랬던 거고, 사실 뭐 이때는 사실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결국에 사실 뭐 저는 근데 3칸을 그냥 쓰는 족족 붙었거든요. 이때도 3칸을 그냥 붙었고, 사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은 그냥 이 점수가 딱 보면은 뭐 굳이 따지면 고대식으로 좀 더 좋긴 해요. 고대식으로 좀 더 좋고 연대식으로 살짝 낮긴 하지만 둘 다 그냥 전략적으로 써볼 만한 점수고, 왜냐면 영어가 2등급이라서 영어가 2등급인 거는 고대 쪽에 그나마 나온 건데 수학, 과학 위주의 고득점은 연대 쪽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둘이 뭐 고대가 좀 더 낮긴 하지만 둘 다 비슷하고 둘 다 해볼 만한 그 정도 성적이었고, 그래서 실제로 이때 저는 처음에 고민했던 거는 강원대 수의대는 당연히 그냥 고정인 거고 여기는 그냥 반영비상으로 무조건 써야 되는 학교인 거고 이런 데를 그냥 고정해 놓는 거고, 그래서 나고는 그냥 아무거나 그냥 지르자라는 마인드로 갔는데, 실제로 뭐 고대 전기전자는 6칸이 떠요. 고대 전기전자는 6칸이 떴고 그냥 쓰면 붙는 점수고, 그러면서 이제 연대 전기전자는 4칸이 뜨고 고대 컴공은 4칸이 뜨고 연대 컴공은 3칸이 뜨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뭐 반도체는 사실 좀 더 합격 확률이 낮았고 근데 뭐 저는 반도체에 크게 관심은 없었어. 나머지 그 전자나 컴공 중에 무조건 쓰자라는 마인드여가지고. 근데 이제 고대 같은 경우는 컴공은 이제 고대가 좀 더 높게 평가되고 전전은 연대가 좀 더 높게 평가되는 느낌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연대 전전이랑 고대 컴공 중에 하나를 쓰자라는 마인드였고,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제 시대인재 컨설팅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컨설턴트한테 그걸 물어봤어요. 고대 컴공이랑 연대 전기전자 중에 하나를 골라달라. 둘 다 4칸인데.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뭔가 어려운 질문을 제가 한 거긴 하죠. 둘 중에 만약에 하나만 붙었는데 나머지 하나를 골라주면 그건 진짜 컨설턴트로서 최악의 선택을 하는 거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 제가 뭐 연대 전전이랑 고대 컴공 중에 하나를 그냥 골라달라고 했는데, 실제로
연대 컴공을 골라줬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표본을 이제 딱 보는데, 그래서 연대 전전이랑 고대 컴공보다 여기가 좀 더 널널하겠다라는 생각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3칸인데도 그냥 쓴 거고, 당연한 거지만 고속에서도 안 된다고 한 건데, 실제로 결국에 연고대는 원래 빵꾸가 좀 많이 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3칸이든 4칸이든 공격적으로 쓰면 결과가 좋을 확률이 당연히 높다고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고, 실제로 그런 게 딱 드러난 거죠. 그래서 제가 고대 컴공이랑 연대 전전 중에 고민을 했다 했잖아요. 그것도 4칸이었는데 실제로 결과적으로는 고민한 게 무의미한 게 그냥 결과적으로 다 붙었어요. 고대 컴공도 다 붙고 연대 전전도 결과적으로 그냥 붙는 점수였기 때문에 뭐 사실 따지고 보면 그냥 중요한 거는 그냥 3칸이든 4칸이든 결국에 그냥 연고대 라인에서는 그냥 지르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3칸이어도 되게 잘 붙어요. 그래서 이때 입결표를 대충 보면은 뭐 저는 굳이 따지면 연대식으로 2.07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점수는 딱 이 정도인데 실제로 예측상으로는 전전이 4칸이었으니까 전전은 어쨌거나 예측상으로 저보다 위에서 끊기는 게 예측이었고 컴공은 그보다 더 위에서 끊기는 게 이제 예측이었는데 그냥 실제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컴공 여기 있고 전전은 여기 있고 이런 상태였던 거죠. 이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입결표를 보면은 뭔가 드러나지 않는 느낌도 있어요. 원래 컴공이 여기 있으면 안 되긴 하거든요. 굳이 이거를 다 세밀하게 따지면 컴공이나 전기전자가 빵꾸가 난 건데 실제로 이렇게 입결표에 그냥 다 뭉쳐 있으니까 이게 약간 드러나지 않는 느낌도 좀 있긴 한데 실제로 이거를 다 좀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은 실제로 연고대는 펑크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연고대는 그냥 공격적으로 쓰는 게 전 무조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2.07이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도 여기 있죠. 반도체는 사실 예측상으로 훨씬 높은 건데 결과적으로 뭐 다 되는 점수고 실제로 그래서 뭐 저는 사실 서울대나 연세대나 고려대 이런 데서 3칸을 합격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냥 뭐 대충 찍어도 웬만하면 붙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작년에도 뭐 연대가 엄청 뚫렸는데 뭐 이거는 정리를 좀 해서 나중에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뭐 저도 실제로 연대 상위과인 컴공을 그냥 3칸이어도 그냥 질러서 붙였고 실제로 저보다 더 떨어진 점수에서 형성이 된 거죠. 실제로 연고대에서 왜 빵꾸가 많이 나나 하면은 그냥 핵심은 그거예요. 그냥 다 나군에 몰려있다는 게 결국에 핵심이거든요. 서울대도 마찬가지예요. 다 가군에 몰려있고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의대나 치대, 한의대, 수의대는 각자 다 다른 반영비로 다 다른 학교로 가나다군에 다 골고루 포진이 돼 있다 보니까 뭐 하나를 깔고 하나를 소신 지원하고 이런 식의 지원이 가능한데 연고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연고대를 하나를 쓴다 하면은 하나를 무조건 고르면 나머지 군에는 사실 뭐 서성안을 깔거나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연고대 떨어지면 서성안을 가고 약간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좀 소신 지원? 솔직히 뭐 이런 식으로 3칸이나 4칸 언저리 이쯤에서 사실 지원을 잘 못하다 보니까 펑크가 났을 때 그게 좀 많이 뚫리는 경향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지금 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대충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2학년도 이제 성적인데 실제로 이거는 뭐 당연히 의대 쪽을 써야 되는 거고 의대 쪽은 반영비가 다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굳이 따지면 뭐 단국대식으로 좋은 반영 방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했던 것 같은데 아실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결국에 국어 수학은 표점 보면서 탐구는 100분위 봐주는 게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탐구를 되게 많이 틀렸는데 그냥 100분위가 1컷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100분위로 따지면 별로 안 까인 것처럼 보이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단국대식으로만 되게 좋은 거고 그리고 뭐 영어도 1등급 받았기 때문에 문제 없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뭐 이때 영어 1등급도 되게 적은 편이었어가지고 단국대가 원래 영어 2등급 받으면 거의 못 가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뭐 영어 1등급 비율도 적고 이러다 보니까 단국대가 좀 생각보다 커트라인이 낮게 잡히면서 그래서 그냥 뭐 간신히 붙었던 거죠. 그래서 뭐 간신히 붙었고 이것도 결국에 진학사 기준으로 5칸이었고 뭐 저는 사실 제가 분석할 때는 뭐 합격을 못할 가능성도 꽤 크다고는 봤어요. 이게 절대 뭐 안정적으로 합격하긴 힘들다고 생각했고 실제로도 거의 끝자락에서 합격을 했거든요. 근데 뭐 이건 진짜 그냥 반영비가 좋아서 붙은 느낌이고
결국에 중요한 건 이거죠. 결국에 뭐 당국대나 전남대는 보면 알겠지만 애초에 3칸 있는데 그냥 지른 건데, 결국에 뭐 낙원에서 원광대를 까는 게 사실 핵심인 거죠. 낙원에서 일단 원광대를 100% 붙는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나머지를 그냥 지를 수 있는 거고, 나머지에서 그냥 선호도 높은 데를 그냥 막 쓸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건데, 실제로 그래서 이 정도 점수를 하고, 예를 들어서 원광대가 뭐 최종 컷보다 1점 높은 이 정도인데 5칸 뭐 이렇고, 근데 이걸 봤을 때 그냥 사실 100% 합격한다는 확신을 갖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결국에 이것도 그냥 확신을 갖는 단계는 결국에 진학사 표본을 보는 거고, 사실 진학사 표본을 그냥 분석하면 그냥 무조건 붙는다는 확신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머지를 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저는 결국에 뭐 전남대 의대도 이때 그냥 3칸이었는데 써서 붙였는데,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따지면 3칸을 그냥 둘 다 붙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3칸 합격률이 뭐 높다고 하긴 힘들긴 한데, 실제로 분석을 해보면 분명히 뭐 가능성 있는 데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3칸 중에 무조건 어디가 붙을지 딱 예측을 뭐 할 수 있다고는 절대 말을 안 하는데, 그냥 전남대 의대를 제가 분석했을 때는 뭐 3칸이지만 당연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근거는 그냥 표본을 위에서부터 세는 거고, 그래서 그냥 지른 거죠. 실제로 이게 전남대식으로 좋은 점수는 아니에요. 당국대식으로는 좋은 점수라고 했는데, 전남대는 결국에 만점 표점분의 표점을 쓰기 때문에 이때는 화학 원이 굳이 따지면 살짝 더 쉬웠거든요. 그래서 화학 원을 끼는 게 무조건 유리했던 거고, 전남대식으로 화학 원을 안 꼈기 때문에 전남대식으로 별로 좋은 점수는 아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3칸이 떴고, 근데 그냥 쓴 거죠. 써서 붙였고.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런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괜찮은 뉴스라고, 진짜 괜찮아요, 자료가. 진짜 자료가 훌륭해서 가져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제가 주의 깊게 보는 거는 딱 이거거든요. 이 진학사 예측 컷, 그리고 최종 컷. 이거 2개를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 진학사 예측 컷이, 결국 이게 진학사 원서 접수 한 3, 4일 전에 컷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뭐 이걸 보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핵심적으로 보는 거는 가톨릭대가 일단 빵꾸가 난 거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의대들도 이제 빵꾸가 많이 났는데, 뭐 전남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이게 제가 마지막 날 사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커트라인은 아마 967.2 정도가 최종 커트라인이었는데, 이거는 한 3, 4일 전에 적은 컷이라서 살짝은 오차가 있는데, 그래서 뭐 전남대를 보시면 964.11로 돼 있죠. 근데 뭐 최종은 961.54인 거 보면 제가 962.9였는데, 뭐 이제 제가 등록을 했으면 제가 마지막 끝자락이 됐겠죠. 근데 제가 빠지면서 이게 최종 끝자락 점수가 된 거고, 그래서 이 점수가 최종이 된 건데, 그래서 이거를 사실 굳이 따지면은 제가 만약에 가군에다가, 사실 이때는 사실 의대가 빵꾸가 좀 많이 났거든요. 이때가 이때가 이상했던 걸 수도 있고, 이거는 작년이고, 이거는 결국 2학년도고 2, 3학년도에 2, 3학년도에는 빵꾸가 별로 안 났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 그 해의 어떤 전체적인 경향이 사실 중요하기도 하거든요. 일단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은, 일단 가톨릭대가 일단 빵꾸가 났어요. 가톨릭대가 빵꾸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연쇄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때 그래서 경희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희대도 612점으로 예측했는데 607점에서 끊겼고, 중앙대도 813점에서 예상했는데 807에서 끊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대가 이렇게 빵꾸가 연쇄적으로 나거든요. 보면 이화여대도 나고 인제대도 나고, 그래서 이런 게 다 모여가지고 실제로 이게 그냥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게 충남대죠. 충남대가 사실 이게 겉으로 보면 3점 차라서 되게 뭐 쪄 보일 수도 있는데, 그냥 사실 이게 엄청나게 그냥 많이 뚫린 거고, 실제 이 의대 중에 그냥 최하 수준으로 뚫린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에 이거를 왜 예상하기가 힘드냐면은, 그 표본을 보면은 이제 위에 있는 표본을 보다 보면은 결국에 다른 과랑 같이 이제 뭐 가군에 이제 충남대를 쓰면서 나다군에 다른 과를 쓰는 표본들이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 예측 단계에서는 그 나다군에 있는 학교를 떨어져서 충남대를 오는 게 원래
예측상으로 되는 건데 위에서부터 빵꾸가 나다 보니까 위에서 예상치 못하게 추가 합격이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남대에서 그런 식으로 추가 합격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펑크가 났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근데 결론을 무조건 그렇게 내기가 사실 힘들긴 하죠. 그래서 결국에 그냥 사실 이 해 결국 전체적인 기조가 진짜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빵꾸가 많이 나면은 그냥 공격적으로 원서를 쓰는 게 결과적으로 무조건 좋은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뭐 그런 거고 실제로 그래서 제가 뭐 가군에 전남대를 썼는데 뭐 충남대랑 경북대를 썼으면 그게 진짜 베스트 원서 조합이었겠죠. 근데 사실 뭐 그런 거를 예측하긴 정말 힘들었던 거고 경북대랑 충남대 그래서 뭐 이 정도 빵꾸는 사실 솔직히 저는 애초에 분석할 생각도 못했고 그냥 여기는 애초에 뭐 3칸도 안 나왔거든요. 2칸이나 1칸 정도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냥 표본 실적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뺐는데 이게 결국에 위에서부터 뚫리면은 연쇄적으로 빵꾸가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에 뭐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결국에 이 정도의 펑크는 사실 예측하기 너무 힘듭니다. 사실 위에서부터 이건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거라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게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그냥 공격적으로 쓴 게 되게 좋게 결과가 작동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 3학년도를 보면은 2, 3학년도도 그냥 똑같이 보면 되는데 진학사 예측컷 대비 사실 펑크난 데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예요. 여기는 사실 굳이 따지면 동아대가 뭐 609점 예측인데 606점이 나서 이때 한 3칸 정도가 붙은 건데 실제로 뭐 되게 그냥 예측을 전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정도면 되게 잘한 거고 실제로 이렇게 예측하면은 실제로 그냥 3칸을 써도 제가 볼 때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애초에 3칸으로 붙을 데가 없는데 3칸을 써봤자 의미가 없는 거고 실제로 그래서 뭐 3칸 의대가 있어도 3칸인데 뭐 쓰고 싶은 데가 있어도 그거를 막 억지로 난 여기 무조건 붙이고 싶어 붙여야 돼 약간 이런 마인드로 분석을 하다 보면 오히려 약간 편향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실제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진학사가 예측을 잘해버리면은 펑크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고 저는 어떻게 보면 뭐 의대 3칸을 뚫은 건데 이게 따지고 보면 그냥 운이 좋은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냥 그 해의 전체적인 느낌도 사실 되게 중요한 거고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결국에 표본 분석과 관련된 자세한 얘기는 뭐 지금 하진 않을 건데 대략적인 얘기만 하는 거고 그래서 고속성장은 사실 이때는 결국 통합수능 첫 해였기 때문에 고속성장이 예측을 진짜 좀 심각하게 못했었고 이때부터 이제 고속성장이 그냥 예측 못한다는 소리를 듣기 시작한 시점이 이때부터인 것 같긴 해요. 2학년도부터 좀 심했고 이때 좀 많이 심했죠. 그래서 전 빨강인데도 그냥 다 붙었어요. 실제로 고속성장 아이에 솔직히 색깔에 거의 신경을 안 썼거든요. 저는 그런 거고 실제로 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5칸, 3칸 빨강이든 뭐든 표본 분석을 해서 합격 확률을 직접 산출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럼 표본 분석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이제 뭐 다음에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고 그래서 뭐 이런 결과가 나왔던 거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2, 3학년도처럼 예측을 잘해버리면 뭐 3칸을 쓰더라도 애초에 3칸인데 붙을 데가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가져왔는데 제가 사실 지금 진학사 몇 칸이면 나중에 몇 칸 되냐 약간 이런 식의 질문도 많잖아요. 지금 뭐 9칸인데 원서 직전 되면 1칸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제 생각을 말해보면은 어쨌거나 지금 시점에는 진학사 표본이 무조건 B긴 해요. 당연히 다 안 차거든요. 애초에 저 같은 경우도 성적표 나온 뒤에 진학사를 돌려보는 편인데 애초에 점수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진학사 돌리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거고 근데 뭐 돌려보신 분들이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은 표본이 비는 상태고 그래서 부정확한 상태긴 한데 이게 무조건 후하다 짜다 이거를 단정 짓기는 어려워요. 이게 결과적으로 뭐 짠 걸 수도 있고 후한 걸 수도 있어요. 실제로 사실 옛날 같은 경우에 뭐 사실 20학년도 얘기를 대충 해보면 제가 20학년도에 한의대를
한번 써보려고 계속 한의대를 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방대 한의대 같은 경우는 표본이 초반에 잘 안 들어와요. 거의 끝자락 원서 직전까지 가야지 이제 지방대 한의대 표본이 들어오지, 실제로 원래 수험생들 대부분은 이제 지방대 한의대에 크게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잘 뭐 빨리빨리 그렇게 표본이 안 차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그 안 찬 표본이 별로 없는 상태에 대해서 되게 전 후하게 진학사가 좀 잡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때 그래서 실제로 원서 접수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뭐 지방대 한의대가 5칸이 뜨고 이랬었는데, 결국에 일주일 직전부터 갑자기 폭락을 했던 거고, 실제로 그래서 뭐 당연히 뭐 안 되는 점수, 애초에 안 되는 점수였던 건데, 실제로 진학사는 뭐 이때는 지금 거의 한 4년 전 얘기인데, 이때는 그 표본이 비어있을 때 되게 약간 후하게 잡는 경향이 좀 있긴 했어요. 그랬었는데 사실 요즘은 그런데 그런 경향이 좀 없어졌다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요즘은 실제로 뭐 진학사가 진짜 약간 희망만 주고 막상 원서 직전 되면 칸수 계속 쭉쭉 떨어지니까 이거에 대한 사람들의 뭔가 불만도 약간 진학사도 당연히 의식을 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초반부터 좀 짜게 잡는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그 비어있는 표본에 대해서. 그래서 뭐 당연히 지금 제가 뭐 진학사를 돌려보진 않아가지고 정확히 뭐 단정 짓기는 어렵겠지만, 뭐 옛날처럼 뭐 진학사가 지금 9칸이어도 나중에 원서 직전 되면 무조건 폭락한다 이런 얘기는 사실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뭐 그렇다고 해도 당연히 뭐 잘못 잡는 데가 있을 수는 있겠죠. 당연히 표본이 비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냥 진학사가 자기 주관을 넣어서 거기선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중요한 건 결국 성적표가 나온 이후에 표본이 다 차고 그 표본들이 그냥 차곡차곡 다 선호도에 맞게 쌓이면서, 그래서 결국 성적표 나오고 좀 시간이 지나야지 저는 안정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근데 이때도 보면 저도 결국에 성적표가 나온 이후에 지금 칸수 변화인데, 뭐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약간 오르는 추세이긴 한 것 같아요. 표본이 점점 쌓이다 보니까 뭐 점점 이제 점점 이제 합격컷이 올라가는 느낌이긴 한데, 약간 막 그렇게 막 드라마틱한 변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적표가 나온 이후부터는. 물론 이제 성적표 전에는 당연히 성적표 받기 전이랑 받고 나서는 이제 갑자기 급변할 수 있는 거긴 한데, 실제로 뭐 전체적으로 조금 오르긴 하지만, 뭐 이건 원광대 같은 경우인데 실제로 12월 13일이랑 1월 1일 마지막 기 비교해보면 1점 차이밖에 안 나죠. 실제로 뭐 거의 5칸, 6칸 왔다 갔다 하는 정도고, 뭐 당국대 같은 경우도 살짝 오르긴 했는데 뭐 약간 오른 정도죠. 그래서 진짜 뭐 그냥 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 너무 막 진짜 막 원서 직전 가면 폭락한다, 그거는 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결국에 중요한 건 결국 이 마지막 날 컷이 제일 중요한 건 맞긴 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마지막 날 컷이 무조건 정답이랑 근사하다 이런 의미에서 중요하다는 건 아니고, 사실 뭐 중요한 의미는 사실 여러 개가 있는데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 이 최종 컷을 보고 쓰기 때문에 중요한 것도 있는 거고, 그냥 여러모로 그냥 마지막 날 컷이 정말 중요해요.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는 또 나중에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냥 대략적으로 지금은 그냥 대략적으로 보면 될 것 같고, 뭐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썼는데 사실 되게 사실 좀 궤변이긴 하죠. 근데 사실 또 들어보면 그럴 수 있는 게, 뭐 안정지원을 사실 여러분들이 사실 안정지원을 2개 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긴 한데, 애초에 그거 자체가 저는 좀 이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게, 왜냐면 안정지원이라는 게 그냥 안전하니까 쓰는 거잖아요. 근데 2개를 썼다는 건 그 중에 하나가 불안하니까 하나를 더 쓴다는 심리인 건데, 사실 저는 그런 게 좀 분명히 이성적이지는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해서, 결국에 뭐 이런 식으로 결국에 중요한 거는 저는 뭐 제가 이때 원광대를 쓴 것처럼 그냥 표본 분석을 철저하게 해서 그냥 무조건 안정합격을 하나를 잡을 수 있거든요. 안정합격 잡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선호도 높은 거 하나를 쓴다, 이것만 해내면은 사실 원서를 그냥 거의 그냥 나머지 2개를 떨어져도 솔직히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분석을 해서 100% 붙을 학과 중 가장 선호도 높은 학과를 하나 쓴다, 이것만 완벽하게 해내면은 저는 그냥 그것만 하면 그냥
거의 그냥 90% 이상 됐다고 생각이 들 정도고, 실제로 뭐 나머지 2개에서 전략적으로 잘 써내서 붙이면 그냥 더 좋겠죠. 그래서 저는 약간 안정지원을 하나만 하는 게 무조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원서를 쓸 때 손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뭐 이것도 근데 굳이 따지면 뭐 자기는 뭐 대학 거기서 거긴데 굳이 뭐 그냥 안전하게 그냥 쓰고 대충 가면 되지라는 생각이면은 굳이 안 해도 상관없죠, 당연히. 뭐 굳이 저는 그냥 어떻게든 쥐어 짜내서 최대한 라인을 올리고 싶다면 이렇게 쓰라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안 해도 저는 당연히 그게 비이성적이다 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선택이고, 그래서 뭐 당연한 거지만 안정지원을 2개 하든 3개 하든 그거는 사실 개인의 자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쓰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굳이 따지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약간 이런 거죠. 그래서 안정을 1개를 쓰는 건 결국에, 예를 들어서 안정지원을 한 학과는 합격 확률이 99%라고 그냥 가정을 했을 때, 뭐 일단 안정 1개만 써도 3개 다 떨어질 확률은 1%밖에 안 되는 건데, 거기서 뭐 안정을 2개 쓴다고 해서 굳이 따지면 이게 그냥 결국 뭐 0.99%를 낮추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얘기고, 만약에 이제 소신 지원을 하나 하는 건 붙을 확률이 50%인데, 그냥 이것도 그냥 대략적인 예시인데, 그냥 소신 지원 하나 하는 걸 그냥 붙을 확률 50% 있다고 그냥 가정만 대충 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소신 2개를 썼을 때 붙을 확률은 75%가 되니까, 이건 0.99%의 차이고 이거는 25%의 차이니까 이게 당연히 이성적인 선택이 아니냐라고 그냥 제시를 하는 건데, 사실 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도 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저는 하여튼 이런 생각이고, 그래서 만약에 근데 실제로는 그냥 본인이 쓰든 뭐 컨설턴트한테 물어보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안정지원 1개를 컨설턴트가 만약에 안정지원 1개 제시했는데 여기가 떨어져 버리면 사실 그게 사실 심각한 거니까. 뭐 저한테 물어본다 해도 저도 사실 이렇게 써라라고 말은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굳이 따지면 이것도 그냥 원광대가 만약에 터졌으면 이것도 떨어지는 건데, 결국에 저는 그냥 뭐 원광대가 터져봤자 나는 붙는다, 뭐 이 정도의 계산이 서니까 이제 쓰는 건데, 사실 그게 진짜 뭐 변수가 될 수 있긴 하겠죠. 그래서 3개 다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불안함을 약간 과대 해석하기 때문에 결국에 약간 쫄보 지원을 하는 습성이 되게 많은 건데, 그런 거죠. 근데 결국에 이 1개를 제대로 쓰는 것도, 그래서 100% 붙을 학과가 뭐냐라는 것도 결국에 그냥 진학사 표본 분석이 중요한 거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 그냥 계속해서 쭉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건데, 진학사 표본 분석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할 건데, 사실 이 영상은 약간 그냥 그 전에 그냥 대충 그냥 보는 영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안정지원을 어떤 기준을 잡고 해야 되냐 이런 것도 제가 말씀드릴 거고, 이 2개를 어떻게 지를 것이냐 이것도 제가 결국에, 근데 2개가 결국에 다 비슷한 메커니즘이에요. 그냥 약간의 관점만 바꿔서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대단할 건 없고 그냥 되게 단순한 논리로 그냥 갈 건데, 어쨌거나 그냥 진학사 표본 분석으로 그냥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뭐 이런 얘기도 그냥 썼는데, 3개 다 떨어지는 거에서 되게 불안함을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3개 다 떨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대학교에서 추가 모집이라는 걸 하는데, 이제 전화를 돌리다가 만약에 마지막에 전화로 이제 추가 합격을 돌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시간 딱 되면은 그냥 딱 끊고, 이제 남는 인원은 이제 추가 모집으로 넘겨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시간이 지나서 뭐 등록 포기하는 사람이 나오거나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추가 모집을 통해서 이게 이제 3개 다 떨어진 사람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이제 오픈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매년 이제 지방의대도 한 몇 명씩 열리는데, 실제로 막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지방의대 추가 모집으로 가려면 뭐 인서울의대 성적을 받아야 된다. 근데 그게 완전 저는 근거 없는, 솔직히 뭐 그런 식으로 받아본 사람이 저는 별로 못 봐가지고, 애초에 인서울의대 성적을 받으면 다곤에 인하대만 써도 붙는 건데 그거를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고, 실제로 지방대 의대를 추가 모집으로 한 사람을 제가 한
진짜 인터넷상에서 한두 명 봤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이제 2학년도 때 이제 부산대 의대가 사실 의대 추가 모집 중에 가장 높은 의대였는데 실제로 그냥 100분위 1을 보면 알겠지만 이 점수가 실제로 100분위 의대는 가능한 점수인데 부산대 의대를 떨어지는 점수예요. 실제로 결과적으로 이게 부산대 의대 썼어도 안 되는 점수인데 막상 추가 모집상으로 추가 모집을 통해서 이제 합격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부산대 의대가 의대 중에 그때 추가 모집 한 의대 중에 가장 선호도 높은 의대였어가지고 저는 이게 아마 3개 다 떨어진 점수 중에서 그냥 1등 점수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근데 의대 점수를 받고 3개 다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면 솔직히 의대 점수를 받았으면 사실 대부분이 그냥 이번에 무조건 대학 가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임하기 때문에 실제로 되게 안정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개 다 떨어진 사람이 거의 없어요, 실제로. 그 2학년도는 실제로 워낙 의대가 빵꾸가 많이 나다 보니까 3개 다 떨어지기가 진짜 힘들었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3개 다 떨어진 사람 중에서 제가 볼 땐 이 점수가 거의 1등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이 점수가 이제 부산대 의대를 그때 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볼 땐 3개 다 떨어져도 오히려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건 사실 되게 이상한 뭐 궤변일 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뭔가 제가 본 거는 제가 인터넷상에서 추가 모집으로 합격한 사람을 진짜 2명 정도 봤는데 나머지 1명도 이제 치대를 떨어졌는데 추가 모집으로 계명대 의대를 합격한 사람을 봤어요, 실제로. 그 정도고 실제로 그래서 3개 다 떨어지는 게 오히려 전략적으로 좋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3개 다 떨어지는 걸 일부러 하라는 건 절대 아니고 이게 진짜 극소수 표본만으로 좌지우지 되는 거라서 사실 뭐 그런 거죠. 그런데 하여튼 너무 이거에 대한 확률을 높게 쳐가지고 이거에 대한 불안감을 높게 쳐서 원서 지원할 때 손해보는 선택을 하면은 사실 그게 썩 좋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뭐 선호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미리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호도도 예를 들어서 뭐 약간 이런 게 저는 좀 비이성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랑 의대를 같이 써놓고 그냥 다 붙여놓고 나중에 고민한다. 약간 이런 생각이 저는 좀 좋지 않다고는 생각하거든요. 그냥 원서 쓰기 전에 뭐 의대를 갈 거면 의대 3개를 써서 최대한 의대 쪽에서 라인을 올리는 생각을 해야지. 그냥 뭐 나는 의대 써놓고 서울대도 써놓고 그냥 나중에 둘 다 합격하면 나중에 고민해야지. 근데 그렇게 하면 사실 원서 쓸 때 좀 손해볼 확률이 좀 높다는 거고 그래서 미리 좀 선호도에 대해서 본인이 좀 정리를 해놓고 나는 어디 붙으면 어디 갈 거야. 이거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정해놔야지 원서 지원할 때 좀 손해를 덜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만 많이 생각하면서 그냥 본인이 유리한 반영 방식이 어디일까에 대해서 정도만 지금은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냥 진학사 표본 분석이 정말 중요하다고 계속 약간 광고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 그래서 진학사 표본 분석을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이번 영상은 그냥 가볍게 들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진짜 대략적인 얘기고 그래서 뭐 3칸 합격을 노리려면 제가 생각할 때 3칸 합격 뭐 스나이핑해서 상향 지원해서 합격하는 거 연고대나 서울대는 저는 되게 솔직히 말하면 좀 쉽다고도 생각하거든요. 여기는 사실 빵꾸 날 게 저는 거의 근데 사실 잘 모르는 거긴 한데 근데 빵꾸 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 찍어도 그냥 그 학과가 빵꾸 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연고대 쪽에서는 실제로 매년 그랬고 근데 사실 뭐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이런 데는 가나다군에 골고루 이렇게 분포돼 있고 제각기 다른 반영비 뭐 이런 식으로 쓰다 보니까 실제로 평가하기가 되게 힘들다고도 생각하는데 막상 또 진학사에서 예측을 잘못하면은 이게 또 뭐 2학년도처럼 될 가능성도 있다고는 생각해요. 실제로 2학년도랑 2, 3학년도 차이가 뭐냐 하면은 굳이 따지면 2, 3학년도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특정 반영식으로만 유리한 점수를 가진 사람이 꽤 있었다고도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서 조합상에서 사실 뭐 그냥 쓸 때가 정해져 있는 느낌? 뭔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차곡차곡 그냥 표본이 잘 쌓이다 보니까 그냥 다 갈 때 가가지고 그냥 변수가 없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뭐 굳이 따지면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2학년도 그냥 수능이 어려웠기 때문에 뭔가 잘 볼 사람들이 멘탈이 나가가지고 그래서 골고루 잘 보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고득점자 자체가 좀 적었다. 약간 이런 말도 있는데 사실 그런 것도 되게 좀 근거 없는 소리긴 한데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해요. 그래가지고 뭐 올해 같은 경우도 결국에 수능이 좀 어려웠다 보니까 실제로 고득점자가 많이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때처럼 생각보다 많이 없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뭔가 의대 라인에서도 변수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정도의 대략적인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 그냥 진학사를 까봐야 알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진학사 까도 뭐 모를 수도 있죠. 진학사 깠는데도 모르고 있다가 결국에 나중에 결과 나와봐야 아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진짜 이때 충남대처럼 뭐 충남대나 경북대처럼 사실 뭐 위에서부터 펑크가 나면 사실 그건 예측하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뭐 진학사 표본 분석이 정말 중요하다고 계속 말은 하지만 실제로 뭐 진학사가 예측을 잘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본인이 그냥 못 발견하면은 사실 그냥 별 의미가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긴 해요. 그래서 뭐 저는 뭐 결과적으로 3칸을 다 붙였는데 뭐 제가 뭐 난 3칸 중에 무조건 어디가 붙을지 알 수 있어 라고는 얘기는 절대 못하고요.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확률적인 이제 베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앞으로 계속 할 것 같고 그래서 진학사 표본에 관련해서 다음에 계속 얘기하는 걸로 하고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